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게 백현우 씨 덕분이라고요. 오늘 방송된 눈물의 여왕 6회에서는 그레이스와 윤은성의 계략으로 뜬금없이 백현우의 이혼아 비서가 발견되는 바람에 백현우에 대한 홍혜인의 신뢰가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것처럼 연출이 되었지만, 하지만 이것은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한 그저 엔딩 맛집을 위한 제작진의 선택이었습니다. 주말 드라마 우리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고편에서 홍혜인의 비서가 꽃 배달한 사람이 김민지라고 보고하자 김민지 지금 어디 있냐고 매우 심기가 불편한 홍혜인의 모습이 나온 것을 보면 홍혜인과 백현우는 이미 오해를 푼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집안 내부에서는 쥐새끼를 잡아들이기 위해 사이가 안 좋은 척 연기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방송되는 7화에서는 홍혜인과 백현우가 당장이라도 이혼할 것처럼 어째서 연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안에 숨어있는 쥐새끼를 찾기 위한 백현우와 홍혜인의 반격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홍혜인은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음을 고작 2개월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행복이란 게 뭔지 깨닫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더불어 그 사건으로 엄마에게 노골적인 미움까지 받으면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홍혜인이지만, 자신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줄 단 한 사람 백현우가 있어서 홍혜인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이 사람만 내 옆에 있다면 2달 뒤에 죽게 된다고 해도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찮게 여러 번 엄마의 문자에는 백현우가 소지하고 있었던 이혼아 비서가 떡하니 보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에 치를 떠는 홍혜인이었는데요. 네잎 클로버를 모조리 사재기해서 만든 꽃다발을 땅바닥에 집어던진 것만 봐도 이때 당시 홍혜인이 얼마나 백현우에게 배신감을 느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백현우의 싸대기를 날리는 홍혜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만큼은 믿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백현우는 비록 잠시였지만 아주 진지하고 간절하게 홍혜인과의 이혼을 고려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비겁하게 변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은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홍혜인이 스스로 유언장을 고치게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위하는 척 가식을 떨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결국 홍혜인은 자신의 첫사랑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백현우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혼자 호텔방으로 달려와서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바리바리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해왔던 백현우의 따뜻한 말과 행동들이 모두 재산을 노린 위선적인 행동이라면 더 이상 백현우와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고, 비행기조차도 같이 타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홍혜인이 짐을 싸들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백현우는 홍혜인이 떠나간 호텔방 안에서 이혼을 생각했던 과거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주섬주섬 짐을 싸고 비행기에 오르는데요. 한국에 돌아온 홍혜인은 백현우가 이혼아 비서를 준비했던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홍만대의 방에 도청장치까지 설치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안 그래도 배신감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는데 더더욱 백현우를 불신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백현우에 대한 배신감이 커질수록 살아야겠다는 의지는 점점 커졌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조차도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상황인데 누구 좋으라고 순순히 죽을 수 있겠어요. 홍혜인의 성격상 이대로 정말 3개월 안에 죽게 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현우에게 보란듯이 완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이 먼저 이혼아 비서를 들이밀겠다고 굳게 다짐하는데요. 때마침 호시탐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던 윤은성도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홍혜인과 백현우의 사이는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죠. 백현우는 윤은성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혜인이 윤은성만큼은 멀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서 홍혜인에게 윤은성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했던 거고요. 몰래 이혼아 비서를 준비한 백현우가 이런 말을 해버리니 홍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이가 없었죠. 홍혜인뿐만 아니라 홍만대 역시 송 팀장을 고발한 사람이 백현우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현우는 곧바로 집안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백현우가 쫓겨나든 말든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린 홍혜인은 생존에 대한 의지를 다지면서 또 다음 치료 일정을 위해 독일로 날아가게 되죠.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부터 급반전되기 시작합니다. 백혈구 수치를 끌어올리려던 연구소장의 시도가 꽤나 순조롭게 흘러가면서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홍혜인의 치료에 청신호가 들어오게 된 건데요. 홍혜인은 그동안 가는 병원마다 방법이 없다, 죽을 것이다 와 같이 절망적인 얘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으로 들어본 긍정적인 결과에 하늘이 떠나갈 듯이 기뻐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연구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대사는 홍혜인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백현우 씨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당신이 다녀간 후로 백현우 씨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며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원칙을 저버려가면서 치료를 강행했고 이렇게 작은 기적이 생긴 겁니다. 당신은 백현우 씨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 순간 홍혜인은 자신에 대한 백현우의 말과 행동들이 모두 진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백현우의 목적이 오로지 이혼과 유산이었다면 자신을 살려보기 위해 연구소를 찾아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난리를 피웠을 리는 없었기 때문이죠. 10살짜리 꼬마에게 물어보아도 지금 백현우가 하는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백현우에게 달려가는 홍혜인. 홍혜인은 백현우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죠. 내가 당신을 오해한 것 같아.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잠시였지만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100% 진심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극적으로 오해를 풀고 다시 한번 신뢰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울대법대에 수석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인 백현우인데 누군가 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안 내부에 쥐새끼가 있다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가족 수렵 때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철조망을 훼손하여 홍혜인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때문에 몰래 CCTV까지 복구업체에 맡긴 백현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더더욱 수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범인은 점점 유능성으로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인 김양기에게 부탁하여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윤은성이 주성테크에 들렀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지만 다른 용무가 있어서 들렀다는 핑계를 대는 바람에 덜미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혜인아, 내 방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사람을 잡으려면 당분간은 우리가 계속 사이가 안 좋은 척 연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범인이 윤은성 그 사람 같거든. 만약 이때다 싶어 노골적으로 윤은성이 접근해 온다면 99.9% 범인은 그 사람이야. 그렇게 쥐새끼를 잡기 위한 연극이 시작되고 백현우는 본격적으로 윤은성에 대한 반격을 준비합니다. 일단 누군가 지하 통로를 통해 자신의 방에 들어온 거라면 당연히 집안 내부 CCTV에 그 모습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CCTV부터 점검해 보기로 하는데요. 아버님, 할아버님, 저는 결백합니다.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에는 백현우가 자리를 비운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군가 들어간 흔적은커녕 문 한 번 열리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윤은성이 교묘하게 CCTV를 조작하여 마치 해당 시간대에 아무도 침입하지 않은 것처럼 감쪽같이 만들어 놓은 가짜 영상이었어요. 그동안 홍만대와 홍범주는 혹시라도 CCTV에 진범이 있을까봐 조금 기대했는데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결국 백현우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 하지만 백현우는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지 수많은 사건과 재판을 경험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왔기 때문에 CCTV 영상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의심했습니다. 물론 아닐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홍만대와 홍범준 앞에서는 그저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따로 CCTV 영상을 백업하여 다시 한번 복구업체에 맡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역시나 CCTV 영상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요. 그제서야 홍만대와 홍범준은 집안 내부에 뿌락치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홍범자가 자신이 잘 아는 탐정을 통해 모수리의 진짜 정체까지 알아냈잖아요. 이미 모수리에게 약이 바짝 올라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알고서 가만히 있을 홍범자가 아니겠죠. 결국 홍범자가 홍만대에게 모수리의 정체를 모두 까발리게 되고 그동안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했던 홍만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모수리가 무서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16부작의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다음 주부터 홍만대와 홍범준이 사위인 백현우와 함께 모수리와 윤은성에게 본격적으로 반격할 것으로 보이네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